와,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뭐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해 생산량이 5kg. 마무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콤파스 제2회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J1입니다. J2라고 합니다. 이승현입니다. 통호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볼리비아인 커피 산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올해 소싱을 준비하고 있는 농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농장 또 소개도 한번. 제가 네. 볼리비아 커피를 본격적으로 와,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건 이사벨 농장의 커피들을 보면서였어요. 이사벨 농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꽤 그래도 유명해져서 국내에 있는 로스터리들은 이사벨 농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사벨 농장은 페르난도라고 하는 사람이랑 가브리엘라라고 하는 친구 부부인데요. 둘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인데, 이 페르난도가 농업을 전공했고 파나마의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 농장에서 재배하는 게이샤는 다 에스메랄다 게이샤랑 똑같은 품종이고 재배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면 커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농장의 커피를 맛보고서 이 농장의 커피를 소개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됐어요. 드셔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맞아요. 먹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제 페루 친구 에드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에드윈이 볼리비아 커피 중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커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베리아라고 처음에 알려줬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다가 직접 방문하게 되고 이번 방문이 5번째인가 6번째 방문이었는데 바이어에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제 볼리비아에 가면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요리도 해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벨이랑은 그렇게 이제는 가족에 가까운 관계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페르난도라는 분이 사람이 다르면 맛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와인 같은 경우도 산지 뭐 품종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인 이제 메이커를 누가 하냐 되게 많이 따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도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무조건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생산자에 대한 관심도는 극히 낮은 편이죠, 지금은. 왜냐하면 그 품종이 뭔지 그리고 그 농장의 밸류가 어떤지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만 관심이 있었지 이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농장에 가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상 하나 보고 갈 건데요. 이사벨 농장의 페르난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수학과 관련된 영상인데 다 빨간 색깔 체리만 땄는데 이거 어때? 라고 보여주면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이것도 괜찮아 라고 하나씩 설명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면 잘 익은 체리만 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남다른 시야를 갖고 있어요. 제가 했던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야, 다 익었어, 빨리 따야 되겠어 라고 했더니 너가 보기에는 다 익은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설명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번에 가서 같이 수학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수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은 건데 대부분은 빨간 체리를 돌려서 따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나무에서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라비카 품종이 원래 다 익으면 떨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익었다, 끝까지 익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확하는 것들은 손만 갖다 대도 떨어지는 것들만 수확하고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느낌이 난다, 푸른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품질에 관련된 이슈가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익은 체리만 따는 거. 빨갛다고 다 익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저 상태에서 놔두면은 이제 과발효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과발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확할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고 누가 수확하는지도 너무 중요해요. 뭐 이렇게 농장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어떤 아저씨를 불러 세우더니 이 사람이 곤잘로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마크 네가 가져갔던 커피는 이 곤잘로가 수확한 거라고. 곤잘로는 수확하러 하더라고요. 그룹으로 몰려가서 수확하지 않고 혼자 간다. 혼자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이사벨의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푸시하지 않아요. 너 오늘 몇 킬로 땄어? 그럼 임금이 얼마야? 이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동일한 돈을 주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라고 책임을 주면 곤잘로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씩 잘 익은 것들만 골랐다기 때문에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꾼들한테 푸시를 주면 줄수록 커피의 품질이 낮아졌대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도 대단해 보였어요. 약간 자유가 능률을 올려준다? 맞아요. 네.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을 완전히 믿는 거. 그래서 이사벨 농장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품종에도 굉장히 강점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샤 품종은 다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재미난 품종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신기해하는 품종 중에 하나는 저 사진에 있는 저 길쭉한 거 커피나무예요. 저게 커피나무예요? 네, 저런 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자수 같이 생겼는데. 그쵸? 네. 되게 화초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 저 옥수수 같은 오, 맞아요. 있고. 근데 저게 커피 품종입니다. 버번의 뮤턴트 품종인 에렉타라고 하는 품종인데 에렉타를 실험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말한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거든요. 야, 그래서 한 해에 얼만큼 나오는데 파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한 해 생산량이 5kg. 5kg. 그래서 요거 볼리비아 내수로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다 내가 살게. 라고 해서 오래 옵니다. 맛은 어때요? 맛은 버번의 좋은 점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맛을 갖고 있어요. 법원의 좋은 점이면 어떤 걸 좀 표현해 굉장히 풍성한 단맛과 잘 익은 과실의 향을 갖고 있고 약간의 플로럴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워시드로 가공된 에렉타 품종이 5kg 들어올 건데요. 5kg 제가 11월 달에 가서 핸드캐리를 가져오려고요. 많이 비쌀까요? 버번이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에티오페 품종도 있고 뭐 게이샤도 이제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사벨 농장은 1농장과 2농장이 있는데 1농장은 아까도 설명했던 까라나비라고 하는 동네에 위치해 있고 이 1농장 안에서도 로사리오, 뭐 라쿠에스타, 보스케, 그 다음에 나랑할 요런 랏들로 세부 랏이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쯤은 다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너무나 신기한 건 모퉁이를 돌아가면 있는 로사리오라고 하는 랏이 있고 요 산을 이렇게 넘어오면 여긴 나랑할 랏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는 라쿠에스타라고 하는 랏이 있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주 키 큰 숲 안에 위치한 엘 보스케라고 하는 랏이 있는데 모든 랏의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각 랏마다 밸류가 있달까요? 그래서 가치가 너무 있는 곳이어서 그걸 비교해 보시면서 드시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로사리오에서 나온 커피와 나랑할에서 나온 커피가 한국에 소개될 예정이고 그것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에렉타 그리고 이 농장에서 나온 버번도 매우 맛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몇 개 찜하고 왔는데 이미 기존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찜해 놓으셔서 그게 들어와서 판매할 분량이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제 2농장은 꼬로이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아까 데스로드 사진 보셨죠? 네. 데스로드가 있는 곳이 꼬로이꼬입니다. 꼬로이꼬는 또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기안84가 볼리비아에 가서 꼬르삐를 만났던 그곳이 꼬로이꼬입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재밌었는데. 그쵸? 그 마을이 꼬로이꼬인데 그 짚라인 타고 다니던. 맞아요, 거기. 네. 그래서 꼬로이꼬, 지금 사진 속에 보시면 꼬로이꼬라고 써있고, 저게 이제 저 새가 날아다니는 곳이 뭐 저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꼬로이꼬는 해발고도 2000m에 위치한 곳이고, 요 꼬로이꼬에 살고 있는 뽀르피를 기안84가 만나서 우리나라에 꼬로이꼬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졌는데,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사벨 제2 농장에 꼬로이꼬에서 나온 랏이 존재합니다. 근데 꼬로이꼬의 농장이 어떤 풍경이냐면 이런 풍경이에요. 농장 맞죠? 농장이에요. 근데 지금 안개가 껴있는 건 비가 내려서이기도 하지만 늘 1년 중에 반 이상은 늘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거나 이 농장에 밤이 되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옵세키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랏인데 아직은 극소량의 커피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저한테 옵세키오 랏 한 박스를 페르난도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 그거 준비해줄게 라고 했는데 가브리엘라는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 너 못 줄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어쨌든 저는 페르난도를 믿으니까요 아마 한 박스 정도는 오지 싶습니다.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곳에 위치한 커피 옵세키오 그리고 데스로드의 방향에서 옵세키오를 보면 이 친구는 지금 가브리엘라와 페르난도의 아들인 페르난디토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에 농장이 있는 거예요. 2000m의 산에. 경사가 한 50돈 돼 보이는데. 경사가 50도는 됩니다. 그냥 산기슭 아니에요? 완전 산기슭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커피가
뭐 그만큼 매력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로사리오라고 하는 낫인데 여기는 내가 좀 더 위쪽에는 에티오페를 심어놨고 요 바로 옆에는 게이샤야. 근데 이 지역은 내가 여러 해 농사를 지어본 결과 카투라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야. 어떤 회사에서 매년 그 카투라 전량 가져간대요. 그래서 카투라는 저도 맛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카투라가 너무나 맛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7년생, 8년생이 되면 품종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7, 8년 되면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걸 생산하도록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농장을 쭉 가면은 1년생부터 뭐 7년생까지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키우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좀 있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 꼬로이꼬라고 하는 낫뿐만 아니라 뭐 로사리오, 보스케, 라쿠에스타 모두 다 매우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누룩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사진 속의 모습을 보시면 페르난도가 누룩을 넣은 체리를 이제 믹스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크 셀렉션이라고 제 이름을 붙인 그런 스페셜 낫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사벨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누룩 명인 1호인 한영석 선생님이 만든 쌀누룩을 게이샤 품종에 열심히 가공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사벨에서 만들어지는 마크 셀렉션이 올해 한 박스 올 겁니다. 야. 한 박스는 몇 킬로인가요? 20kg예요. 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를 원래 기존 거래처들한테 저는 항상 우선권을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박스씩밖에 안 오는 건 조금 나눠서 팔아야 되는 게 어떨까라고 대표님한테 제안을 했고 그건 아직 조금 더 고민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떻게 판매할지를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예요. 제가 만든 가공법으로 같이 체리를 가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사진이 체리가 하얀 색깔 누룩에 덮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커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게 근데 균일하게 버무려야 될 것 같은데 블렌딩 하듯이 약간 좀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진을 위해서 한 거고 열심히 섞어서 모든 체리가 하얗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섞어서 모든 체리가 하얀 색깔 누룩을 덮어쓰고 있는 게 그 누룩을 만드신 한영석 선생님이 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지침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끝이 아니라요. 요거 펄핑한 다음에 한 번 더 누룩 넣어서 2차 발효한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저 누룩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원래는 막걸리도 만들고 장을 담글 때도 집어넣고 음식할 때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사용하는 누룩이에요. 그럼 커피에 저 누룩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맛이 생기나요? 이제 복잡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효모가 당분을 섭취하고 만들어내는 다양한 유기산의 다채로움이 생기고 원래 제가 요거 넣은 가공법을 설계한 건 치리로마 농장, 페루에 있는 농장이 원조인데 거기에서 만들었을 때는 치리로마 농장이 갖고 있는 붉은색 사과나 꽃의 향미와 함께 이 술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더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누룩으로 빚어진 술은 파인애플과 청포도에 의한 향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붉은색 사과와 꽃의 뉘앙스 그리고 청포도, 파인애플까지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플레이버를 만들길 기대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향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누룩을 넣어서 누룩향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커피를 만드는 거지 그 누룩으로 무언가 술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룩에 힌트가 있는 게이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때루아를 망가뜨리는 가공이라면 그건 좋은 가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든 누룩 커피에서는 누룩향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누룩으로 만든 술의 뉘앙스가 더해지는 다채로움을 가지고 있고 감칠맛을 지니고 있는 특별한 게이샤 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어떤 커피가 근데 나올지. 궁금한 게 매년 저거를 가져가잖아요, 산지에. 네. 근데 저는 이제 누룩에 따라서 1kg에 막 30만 원 막 넘는 비싼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거를 주고 어쨌든 미생물이니까 우리가 집에서 요거트 만들듯이 농장에서 계속 이렇게 누룩 키워가지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매번 가지고 가야 돼요? 제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과 걔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배양을 시킨다고 해서 그 균사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잡균이 끼어서 커피가 망가지느니 매년 가져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매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벨은 그런 커피가 아마 올 것 같아요. 산타살바에는 무슨 뜻이냐면 숲속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숲속을 헤매다가 농장의 위치를 찾아서 거기를 농장으로 정했다.
그래서 센타 살바에가 된. 어. 농장주 아저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캐러멜이에요. 캐러멜. 캐러멜. 네, 캐러멜로. 캐러멜이 맞아요. 네, 그 맞아요. 그분이 만든 커피는 굉장히 캐러멜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농장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와이프랑 같이 농장을 찾아 막 헤매다가 지금 농장에 있는 그 위치에 갔는데 제규어가 나와요. 맹수인데. 제규어가 어슬렁어슬렁 거기를 지나가고 있더래요. 근데 새끼들이 두 마리 따라가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뭔가 제규어가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예사롭지 않은 곳이야. 여기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땅을 이렇게 구매하게 됐는데 나중에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가 여기로 돌아왔는데 엄마 제규어는 없이 애기 제규어만 있더래요. 둥지 같은 곳이었나 봐요. 더 무서워. 그쵸? 근데 더 무서워. 너무나 귀엽고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안고 나온 거예요, 도시로.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우리나라 같았으면 처벌받았겠지. 근데 어쨌든 아저씨가 안고 나와서 까라나비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우리 농장 하려고 가는 데가 되게 제규어가 있고 너무 귀엽지 않냐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막 마시고 잊어버렸어.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제규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 아저씨 약간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규어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여기가 농장이 되게 됐다. 그래서 이 농장 로고 같은 데 보면 네. 눈이 이렇게 두 개 보이거든요. 그 애기 제규어 눈을 집어넣은 거래요. 그래서 숲속의 길이라고 하는 농장의 탄생 비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캐러멜로 아저씨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왼쪽이 캐러멜로 아저씨, 오른쪽이 와이프 데이지라고 하는 친구예요. 1헥타 반 정도의 게이샤가 심어져 있고 1680m 정도의 해발 고도. 부부예요, 둘이? 부부예요. 또 가까이 있진 않네요. 좀 거리가. 너무 가까이 가면 또 가족끼리 그러는 게 아니라 아저씨도 되게 재미있고 와이프가 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유쾌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농장에서 일하는 피커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스태프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아침 식사하고 같이 이제 커핑도 해보고 같이 필드에 나가서 체리도 따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피커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이렇게 있는데 이질감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캐러멜로 아저씨한테 요거 홈파스 로고가 있는 요거 선물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농장의 어딘가에 잘 붙여놓을 거예요. 지금 보는 영상은 데이지가 찍은 영상인데 피킹을 하러 갈 때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농장에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농장에서 만드는 건 여기 제가 사진 찍은 거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가공법은 그냥 워시드가 아닙니다. 케냐 프로세스로 가공하고 있어요. 케냐 프로세스는 어떤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케냐 프로세스는 체리를 수확해서 펄핑한 다음에 한 번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내고 또 한 번 물에 담가서 발효하는 방식이 케냐 프로세스입니다. 더블 워시드라고 부르는 게 케냐. 그럴 수 맞나요? 있죠. 네. 더블 포먼테이션, 뭐 더블 워시드, 72시간 포먼테이션 써 있으면 아마 케냐 프로세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발효를 마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이지가 손으로 파치먼트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얘는 점액질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펄핑을 마치고 한 번 드라이 퍼먼테이션을 해서 과육이 일정 부분 붙어 있는 상태의 발효 중인 모습입니다. 공기 중에서 이렇게 발효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발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발효는 이렇게 통 안에서 파치먼트를 물에 담가서 발효를 하는 이 두 번째 발효인데 두 번 발효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케냐 프로세스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 지역의 날씨가 온도가 너무 높고 습도가 높아서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발효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게이샤, 파카마라, 자바, 카투아이 네 가지 품종을 키우는 곳인데 모든 품종을 다 케냐 프로세스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주목할 만한 농장이에요. 이게 2차 프로세스 때 물에다 담가놓고 발효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발효가 아니겠네요. 이 물속에서는. 발효죠. 왜냐하면 우리가 플리워시드라고 부르는 그 가공법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기 중에서 발효를 하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 거고 물에 넣으면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이 발효를 하게 되는데 2차의 발효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발효를 더 천천히 시키고 싶은 거고 두 번의 발효를 통해서 과육에 의한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게 센다살바에가 하고 있는 가공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더 투명한 생두의 뉘앙스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센다살바에는 그런 점들이 조금 주목할 만하고 이번에 가보니까 농장을 더 확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나무들을 막 심어놓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 옐로우 버번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돌아왔어요. 아마 센다살바의 커피 중에서는 게이샤와 파카마라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건데 이미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이미 예약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충분한 양을 오더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들어오게 되면 금방 솔드아웃이 될 것 같으니 필요하신 분들, 영상을 보시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미리 예약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또 농장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얘기를 주로 많이 하긴 했지만 볼리비아의 경제 상황이나 음식 얘기, 여행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만드는 생산자들 거기에 있고 또 이제 그 가치를 알아보고 또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좋은 커피를 또 갖고 오는 일들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생각도 드네요. 제가 경험했던 볼리비아는 단순히 여행지, 관광, 우유니 사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농장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못 봤던 이면이 있구나라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커피에도 여러 가지 맛을 담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볼리비아 커피가 이제 들어오면 12월 아니 내년 초 정도에 들어오나요? 빠르면 12월 보고 있습니다. 항공으로 운송이 될 예정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정확한 스케줄은 모르겠지만 12월에 아마 입고되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하고 만나게 될 커피는 더 좀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 커피라 되게 기대가 되네요. 좋은 커피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했던 것처럼 볼리비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두 농장 말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농장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볼리비아 커피를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11월 달에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산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생겼던 게 제 2의 고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행복했던 기억이 많거나 좋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사벨 농장의 페르난도 가족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나 편해서 그냥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가족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어서 볼리비아에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비행기 막 28시간 타고 가야 되고 두 번 경유해서 또 차에서 또 내려서 뭐 라파즈 4,300m 고도거든요. 고산병 막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커피도 커피이지만 결국에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J2는 제2의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대구 같아요. 대구? 네, 의외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가장 친한 사람들도 대구에 되게 많았고 다른 데는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구는 항상 쉬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요. 인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이군요. 서울 사람입니다. 비니가 심상치 서울 스타일. 우리 저는 그냥 인천. 무조건 인천이죠. 인천의 아들입니다. 역시나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편안하고 좀 따뜻함을 느끼고 다 좋아도 그렇게 사람이 안 좋으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산지를 찾아가서 서로 이렇게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또 연결된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좋은 또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저희의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힘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뭐 휴식이 필요해서 그 쉬러 여행 해외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났었던 그 여행지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여행지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면서 즐거운 것 중에 하나는 해외에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힘들겠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농장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같이 교류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비록 말은 잘 안 통하더라도 힘들지만 또 되게 행복한 그런 또 매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돈을 벌기는 힘들지만 이 안에서 정말 큰 즐거움을 좀 찾고 또 보람을 찾아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콤파스가 마무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볼리비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너무 유익했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피들로 올 텐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셔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화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처음 접했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스페셜티 하시는 분들도 접해보지 못했었던 커피가 두 종류가 들어와요. 저희는 리베리카 엑셀사 커피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베트남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주 가까운 파트너인 이제 언더독에서 베트남 선지 소싱을 다 담당을 해주시고 계신데 다음 달 토크쇼에는 언더독 대표님을 초대해서 베트남 이야기, 커피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